지난 시간에 돈을 왜 모아야 하고 일은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셨다면, 이번에는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내 꿈에 이제 무한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한번 같이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설계 디자이너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네. 제가 실은 은행원을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경직되고 어떻게 보면 틀어진, 짜여진 틀에 살다 보니까 좀 내가 나가면 내 명함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만든 명칭입니다. 네, 멋있죠? 네. 여러분들도 실은 내 꿈에 그래서 실은 무한도전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네. 아까 이제 일부 했던 우리 기쁨, 보상, 몰입.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내가 잘하는 일, 혹은 내가 보상을 받는 일에 주어진 일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거는 실은 여러분의 권한입니다. 나는 좀 돈을 많이 주는 일을 하겠다 하시면 보상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선택하시겠다고 하시면 기쁨. 나는 정말 내가 잘하는 일을 하겠다 하시면 몰입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우나 보상은 달라지겠지만 실은 어떻게 더 일을 오래 할 수 있는지 그건 또 여러분의 실은 몫인 겁니다. 취업할 때 꿈의 회사, 지금은 꿈의 퇴사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친구들을 보니까 2년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2년 정도 다니면 거기서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그만두세요. 제 후배들도 보니까 그때 많이 그만두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정도 일을 해보면 나름은 너무 내 적성에 안 맞거나 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실은 대부분 2년 안에 나가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나가고 싶지만 꿈은 있지만 실은 못 나갑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실은 취업할 때는 꿈의 회사지만 지금 꿈의 퇴사를 꿈꾸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늘 꿈의 직장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은 내 꿈의 날개를 다셔야 됩니다.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꿈꾸지 않는 데는 유죄입니다. 유죄. 실은 꿈은 나한테 어떤 일을 하게 할 수 있을지 동기부여를 주는데 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꿈에 실은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봤나요? 저는 실천하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 부장님께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죠. 네, 시원하더라고요. 나올 때 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모든 직장인들이라면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사표를 쓰십시오. 차장님 왜요? 무조건 사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실은 그 2년 징크스가 있을 정도로 실은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실은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적성에 맞았어요. 고객을 만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실은 누군가한테 내가 내 금융 지식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드린 거에 굉장히 좀 만족했었고 특히 보수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는데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사표 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은 아까 보셨겠지만 2016년도에 그런 어마어마한 기사, 나름 은행이 조만간 5년 안에 없어진다는 기사를 보고 사표 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다음에 정말 입사를 하시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사표 쓸 각오를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표 쓸 각오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날을 정해서 내가 나름 이 일은 적성이 아니야 하시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나름 사표를 쓰고 나오실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직장에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하면 실은 잘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동안 준비하시고 나름 내가 적성이 아니거나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면 사표를 쓰고 나오시는 게 맞고요. 이러면서 저희 야근하죠. 네. 저도 실은 야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승진 시절 앞두게 되면 정말 시키지 않는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일할 때, 조직에서 일할 때는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졸자들하고 어떤 걸로 실은 경쟁이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실은 학력으로 평가를 하는 조직에서는 실은 쉽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학력이 아니라면 실력으로 겨루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들이 현역 일할 때 나름 남아서 더 야근하고 시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 조직도. 그러면 항상 1등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든지 1등 하려고 실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1등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항상 1등 전략을 세우고 남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세웠고 특히 저는 저희 조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객 만족으로는. 대부분 고객 만족상이라고 있는데 저희 고객분들이 저한테 주는 상입니다. 1명, 2명한테. 그런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고객분들이 인정한 상이죠. 저는 실력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나름 대학생들하고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실력으로 겨루자 해서 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모티도 나름 동명희 강사는 모티도 조직에서 고객 만족으로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아까 보셨겠지만 저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책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암암리에 소문이 나서 동명희라는 사람은 고객한테 굉장히 잘하고 고객분들한테 매달 매주 주말마다 시를 보낸대. 수필을 보낸대.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대부분 은행원들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저는 그걸 탈피하고 싶어서 제가 오는 고객분들한테는 시를 보냈습니다. 고객님, 이 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고객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내셨습니다. 일하다 보면 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서가 메마르는데 저는 실은 역으로 그거를 역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심을 통해서 우리 나름은 학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저는 승부를 했고 나름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학력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실력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그 100세 시대, 여러분들 110세, 120세까지 살 거지만 정말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은행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뭐 하려고? 저는 실은 이렇게 강의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꿈이었고 글을 한번 더 써서 책을 한번 내는 것도 꿈이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실은 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은 했고요. 여러분들 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엄마 꿈이 뭐야? 실은 응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꿈도 실은 스스로 응원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거듭 말씀드리면 돈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는데 시기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지금 시기에는 뭐가 좀 중요할까요? 제가 은행에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학자금 대출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월급을 타도 다 학자금 대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학자금 대출 빨리 없애셔야죠.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는 노후는 조금 아닙니다. 노후는 조금씩 결혼한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 시기에 지금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선택하셔서 지금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독립하는 게 목적이다. 난 독립비용. 그다음 학자금 대출이 목적이다. 학자금. 빨리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나누셔야죠. 쪼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말 전세 사는 저도 서름을 겪어봤지만 2년에 한 번씩 전세 사는 사람들은 계약 갱신에 서름이 옵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기찻길 옆에 살았거든요. 아침마다 밤마다 기차 소리가 너무너무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게다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기찻길 옆에 살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나의 목표는 전세 탈출. 그 목표 하나로 7년을 실은 돈을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7년 동안 모은 돈을 저희 남편이 뭐 했냐? 주식투자에서 몰라다가 말아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은 집도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은 실은 정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여야 되는데 투자합니다. 투자. 실은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정하시되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선지출, 선저축, 후지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월급 받거나 용돈 받으면 먼저 써야죠. 안 됩니다. 먼저 저축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월급날 항상 1순위가 저축을 먼저 자동이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돈이 모을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 나가기 전에 다른 걸 나가기 전에 저축을 먼저 쭉 해놨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제 95년도에 급여 명세표입니다. 95년도고 급여를 80만 원 받았습니다. 80만 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저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30만 원은 자동이체 거기에다가 신협 출자금, 보험, 제 급여의 60%를 저축을 했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불평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이 적다고 불평하시기보다는 내 월급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그 다음에 쓰기 전에 저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저축, 후지출을 좀 실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특히 정말 많이 먹고 다이어트는 돈 많이 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살림하다 보면 쓸데없는 거 많이 사기도 하지만 또 그 쓸데없는 거 버리기 바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보통은 막 다이어트하기 바쁜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먹죠. 내일부터 해야지. 네, 저희 남편이 제일 잘하는 거 살 뺐다고 헬스클럽 1년치 가서 등록합니다. 네, 그러고 3일 가죠. 그러고선 돈 40만 50만 원 날립니다. 그래서 항상 규모 소비를 하실 때는 내가 과연 정말 저 돈을 그 가치만큼 쓸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 좀 고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헬스클럽 도시는 한 달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더 추가로 등록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싸다고 등록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집중해서 쓸 때 쓰고
아닐 때는 아닌 걸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적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님, 저는 정말 너무 소득이 작아서 저축할 여력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모을 수 없다면 길게 모으시면 됩니다. 남들은 월급 많이 받아서 뭐 3년, 5년에 모을 수밖에 없다면 저희는 10년, 20년 모으면 됩니다. 제가 얼마를 모았을까요? 25년을 모았습니다. 저도 소득이 작았기 때문에 나는 소득이 적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나는 길게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은 길게 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얼마나 투자하느냐? 네, 그게 관건이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돈, 여러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영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다른 강의 갔더니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일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세요? 했더니 영원이요. 뭐 3,000원? 뭐 이러시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가치로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우리 여러분들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투자해서. 그것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신데 나는 나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저희가 나름 존재급이라고 합니다. 네, 이 존재급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사장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도 화장하시죠? 면도 하시죠? 네, 이럴 때 난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하다. 난 훌륭하다고 자꾸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 나. 이렇게 자꾸 내 자신한테 자신감을 불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고 저도 지금 항상 내가 나름은 고등학교 졸업을 했지만 난 할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잘하는 게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특히 신용을 잃으면 내일을 잃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신용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약속 안 지키는 친구들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네. 신용을 안 지키는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약속 잘 못 지키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여러분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여신.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이자를 받죠. 네. 그런데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이자가 높습니다. 신용 좋으신 분들은 금리가 당연히 낮죠. 그리고 나는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대출해달라고 와서 아무리 얘기하셔도 신용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신용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만큼 신용이 중요하세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현금 서비스, 카드론, 단박대출 이런 거 너무 받습니다. 이건 정말 신용의 악영향이세요. 그래서 정말 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신용을 잃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을 때 돈이 없을 때 은행 가서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신용이 안 좋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정말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평판이 중요합니다. 우리 누굴 소개하실 때 이 사람 정말 진국이야. 괜찮아. 동명이 강사 믿고 맡겨. 라고 해야지 저 친구 별로야.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여러분들의 신용이 바탕으로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이 쌓여서 내일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까지 못했던 사람이 내일 잘할 수 없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학업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답니다. 제가 저희 아들, 고3짜리 아들한테 매일 일 시킵니다. 어떤 일을 시켰냐면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분리수거를 시켰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도 분리수거 대왕입니다. 지금 고3이잖아요. 저희 아들은 지금도 항상 분리수거 자기 혼자 다 합니다. 저한테 분리수거 못하면 혼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내 스스로 엄마 일을 도우셔야 됩니다. 집에서 상전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실은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실은 증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은 집안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 끝판왕은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소신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저 실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쌩 메고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네, 저는 늘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치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진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여러분이 보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소신 있는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과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누구는 부자니까, 누구는 1, 2기업 다니니까 아니요. 나는 내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면 되고 모으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너 연봉이 얼마니? 취업은 했니? 회사는 어디야? 주눅드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말 내 소신을 가지고 엄마 나는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아.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셔야지 여기 주눅들지 마시고 비교 나가지 마십시오. 저희 남편 몸무게 0.1톤입니다. 하지만 1600cc 차를 잘 몰고 다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계속 저한테 차를 사달라고 조르는데 안 사줍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건 그 차예요. 그 차. 1600cc짜리 차.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셔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몰입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 명함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명함 달고 굳이 나는 내 소신 없이 살아서 평생 남의 밑에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명함을 기두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명함을 내밀지만 나는 내 이름이 명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는 동명이? 나 내 이름이 명함. 뭐 김영미? 내 이름이 명함. 이런 게 되도록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러기가 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돈을 모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자가 나오면 안 썼습니다. 다 저축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운동화 신고 버스 타고 다닐 때 나는 택시비 아꼈잖아요. 바로 저축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모바일 뱅킹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바로 거기서 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오늘 예를 들면 치킨 안 먹었어. 18,000원 바로 이체. 오다 커피 안 먹었어. 4,000원 이체. 막 이런 식으로 모았어요.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정말 부스러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 쇼핑, 특히 우리 엄마들 홈쇼핑. 오늘도 아침에 제가 나왔는데 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막 뭔가 이거 바르면 정말 이뻐질 것 같이 막 하시고 특히 솔드아웃 이거에 굉장히 열광하시죠.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하거나 이 홈쇼핑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상품들은 안 삽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되게 굉장히 작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에이 뭐 내가 10,000원짜리 뭐 하나 샀다고 어떻게 되겠어? 안 됩니다. 실은 작은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실은 큰 걸 이루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작은 것들에 충실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커피 안 마십니다. 커피 안 마실 때 그냥 커피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 실은 안 마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들 이 카페 모카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칼로리, 400칼로리예요. 먹은 밥 한 공기거든요.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시니까 마시고 저는 이거 안 먹으면 300칼로리 줄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저축이 재밌습니다. 내가 오늘 커피 안 마시고 4,000원 저축하고 난 오늘 살도 뺐어. 이런 각오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이 게임 아이템 정말 많이 사시는데 이런 것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들을 모아야 되고요. 저희 집 나름 찻잔입니다. 저도 살림을 20년 했기 때문에 실은 집에 살림이 많은데 항상 이 찻잔에다가 냉술 한 잔 마시면서도 나는 오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난 정말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한 잔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돈 4,000원 절약되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신을 좀 가졌고요.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 평생 제가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모으고 싶은데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ELS라는 상품 아십니까? 모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상품이 ELS인데 몰라요. ETF 아십니까?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예금, 적금 안 됩니다. 실은 금융은 너무너무 빨리 진화해요. 여러분 핀테크, 정말 인공지능, 모바일 뱅킹 뭐 난리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 6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은 제가 돈을 가장 크게 많이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렸을 때는 실은 쌈짓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했다고 하면 제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나름은 금융상품들이 엄청 진화했습니다.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수익이 좋아요. 지금 적금금리가 실은 2%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투자한 상품들은 기본이 5%, 6%예요. 그럼 이 상품들이 왜 5% 주는지 6% 주는지 공부하셔야 되는 게 실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은 공부를 하셔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돈이 그냥 글로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은 기회는 일상에 있습니다. 어떤 일상이 있느냐? 여러분들 다 집에 살고 있죠. 아파트에 사실 수도 있고 실은 뭐 전세 살 수도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 관심 가져보셨나요? 요즘 강남이 계속 뜬다는데 왜 뜨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실은 내가 지금 조만간 결혼할 건데 어느 지역이 좋은지 어느 지역 집값이 싼지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신문도 많이 보셔야 되고 경제지도 보셔야 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난리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시긴 하시는데 알고 하셔야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공부하고 합니다. 이레스라는 상품을 내가 꼼꼼히 비교해보고 아 이런 위험이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투자하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게 가게 되면 과자 어마하게 많죠? 네, 오늘 다들 이쁘게 많이 화장하셨는데 아침마다 화장하시죠? 네. 혹시 여러분들 이 과자 혹시 뒤에 제조사 보십니까? 제조사? 안 보죠? 저는 제조사를 꼭 봅니다. 제조사 보고 뭐 예를 들면 농심이면 농심, 오리온이면 오리온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해 봅니다. 아, 농심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얼마구나. 아, 이 회사는 어떠네? 아, 이 회사는 직원들한테 급여를 이만큼 주는구나.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늘 쓰던 화장품이 있어요. 그 화장품의 제조사를 봤더니 어떤 회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화장품 그 회사를 또 검색을 해봤죠. 재빠르게. 그랬더니 최근에 그 화장품 회사가 사드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한번 더 봤죠. 그랬더니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우량한 회사.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들 때, 아, 이 회사는 이렇게 정말 우량한 회사인데, 아, 사드 때문에 반토막이 났구나.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하게 기획했다 생각해서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올랐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많이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득을 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과자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화장품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제조사 보고 검색해 보시죠.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하셔서 아, 이 회사는 지금 뭐 주가가 얼마고 직원이 몇 명이고 아, 자본은 얼마구나. 코스피 상장되구나. 자꾸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실은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정기예금, 정기 적금만 하시면 저는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 나이는 이제 주식 투자 조금 하셔야 되고 ES 투자 하셔야 되고 비트코인도 할 수 있다면 하셔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공유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지만 실은 공유만 보면 안 됩니다. 공유는 저한테 기쁨을 줄지언정 돈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항상 경제신문을 많이 봅니다. 굳이 신문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포털사이트 들어가면 경제란, 뭐 사회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연예인 사진만 보시면 돈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출근할 때 이런 경제신문을 봅니다. 특히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무조건 그냥 다 그냥 게임하시거나 다른 그냥 신문 잡기만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 시간에 경제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신문을 많이 보시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진정한 인격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와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집입니다.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네, 이 책에 뭐 처음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집에 책장을 마련한다고 저희 남편이 책을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집에서 법정 스님도 만나고 김용태 시인도 만나고 이해순연님도 만납니다. 그분들한테 실은 삶의 지혜를 얻어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름 책을 좀 많이 읽도록 권하고요. 책이 여러분들한테 실은 주는 거는 위안입니다. 위안. 그래서 정말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지식을 넓히는 것보다는 지혜를 넓히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나는 인류 대학, 인류 기업에 취직하지 않으셔도 나만의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꼭 1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삶을 즐기시면 되는 거고요. 정말 펀펀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즐거운 사람. 누가 봐도 즐거운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올림픽이 끝나서 봤지만 여러분들 이 민유라 정말 유쾌하지 않습니까? 흥유라라고 하지만 이 친구를 보니까 정말 유쾌한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되게 좀 감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17살의 정재원 선수 저희 아들보다 어립니다. 하지만 저 친구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저 친구처럼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저도 올해 45세를 살아왔지만 내가 과연 저 친구만큼 치열하게 살았을까라고 한번 고민해보니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도 1등은 아니어도 좋지만 나름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조금 치열하게 좀 살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를 낳아봐야 엄마 마음 알고 일을 해봐야 아빠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도 이제 아마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 힘들지? 엄마 고생했어요 라고 말 한 말씀 하시고 내 자신한테도 실은 스스로 많이 위로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경이나 환경이 아니고 일상의 순간에 대한 집중도입니다. 실은 내 삶을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집중 있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돈도 모이고 일도 오고 성공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내 위치는 많이 부족해 혹은 많이 모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긴 삶을 살아갈 때 준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 일과 그다음에 내 일을 통해서 얻는 그 돈으로 나름 멋진 삶, 멋진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